지금부터 2015년 동기연수 H캠을 활용한 3D 모델을 가지고 NC 데이터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H캠 런처 2014 R1이라는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하여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캠 런처 창이 실행이 되면은 그 안에 H캠이라는 틀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 틀에 마우스를 가지고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 그걸 하시면은 이제 실행이 바로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엣지캠 창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모델링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좌측 열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열기 아이콘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게 되면 이제 열기 창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3D 스틸 STL 파일로 제가 아스파이어에서 이제 이제 그림 파일을 가지고서 돌출을 시킨 후에 수정을 시켜서 STL 파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스파이어에서 작업했었던 STL 파일을 가지고 엣지캠으로 넘겨 가공 툴패스를 낸 후에 NC 데이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3D라는 파일을 클릭을 하신 후에 열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델링 파일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점이 속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원점이 숨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점을 여기 가에다가 제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편한 방법으로 뷰를 등각도로 만든 다음에 원점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좌측 하단 부분 보시면은 이제 탑이라는 이제 여기 탑이라고 써 있을 수도 있고 다이나믹이라고 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에 마우스를 가져다가 마우스 왼쪽 버튼 또는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기창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등각도 뷰로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모델 형상이 등각도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뷰 이동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화면 우측 변환 아이콘이 있습니다. 변환 아이콘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은 모델 또는 이제 객체를 이동시킬 때 이제 이동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모델 또는 이제 2D로 작업하셨던 객체들, 2D 작업하셨던 거나 3D 작업하셨던 거를 모델링을 이제 이동할 때 쓰는 게 이제 다이나믹이라는 기능이라고 보시고요. 체크를 하신 후에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움말이 생성이 되는데, 이제, 이동을 할 객체, 즉, 모델링을 선택을 해달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2D 라인과 모델링이 같이 나와 있는데, 전체 드래그를 하여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좌측, 이제 우측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리시면서 전체 드래그 하시면은 얘가 녹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선택이 되셨으면은 엔터 또는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가공 원점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좀 확대를 하시게 되면은 제가 원하고자 하는 원점에 마우스를 가다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색 박스로 또는 뭐 빨간색 박스로 이렇게 스냅이 잡힙니다.
잡히셨을 때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모델 형상이 마우스 방향이 똑같이 따라옵니다. 네, 여기서 마우스 이제 화면 우측을 또 보시면은 좌표 입력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화면 우측에 좌표 입력이라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후에 X, 이제 좌표 입력 창이 나오는데 여기다 X0, Y도 0, Z도 0, 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점, 뭐 빨간색, 뭐 Z축이 있고, 뭐 Y축이 있고, 뭐 X축이 있다고 봤을 때 X0이면은 이제 만약에 제가 X에다 플러스 그냥 1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넣게 되면은 이 원점에서부터 10mm 떨어진 값으로 이동이 되겠죠. 만약에 Y를 제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Y 원점에서 마이너스 10만큼 떨어진 거리값의 위치가 이동이 되겠죠. Z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이 원점의 아래쪽으로 위치한 값으로 모델링이 이동이 되겠죠. 만약에 제가 말 그대로 0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원점의 고스란히 위치가 되겠죠. 이 안으로 바로 위치가 되겠죠. 더 정확하겠죠. 원점에 위치하는. 그러면은 이대로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바탕화면에서 작업 영역을 사라지면은 화면 상단에 이 맞춤 버튼을, 맞춤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거나 마우스 가운데 부분에 있는 휠 버튼으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모델링 형상이 다시 맞춤이 됩니다. 이 화면에 맞춤이 되면서 원점이 여기 안에 있었던 게 일로 이동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화면 우측에 모재지그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모재지그 아이콘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은 이제 스톡 픽처가 이렇게 창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에서는 이제 형태는 박스로 놓으셔야 되겠죠. 자동 모델 설정 체크를 해주시고 형태는 이제 사각형이다 보니까 박스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X 최소, Y 최소, X 최대, Y 최대, Z 최대까지 그냥 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시고 Z 최소만 5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확인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아까 Z 최소에 제가 5mm라는 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원점에서부터 마이너스로 5mm 만큼 더 소재가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옆에 Z 최대라는 값이 아까 있었는데 이 원점에서부터 제가 5mm라는 최대값을 넣으면 원점에서부터 위쪽으로 5mm라는 값이 입력이 되겠죠. 그 반대로 이제 X에다가 제가 최소 X에다 마이너스 10이라는 그냥 1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X는 빨간색이겠죠 지금. 그러면 이 원점에서부터 마이너스 값, 원점에서부터 마이너스, 최소니까 마이너스겠죠. 원점에서부터 마이너스로 10mm만큼 떨어지겠고, 만약에 y를 최대다, y 최대에 1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y는 녹색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10mm만큼 더 옵셋이 되겠죠. 그것만 알면은 이거 소재 설정하기는 쉽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디자인 모드는 여기서 끝나는 거고 바로 가공 모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모드는 화면 상단 우측에 가공 모드로 전환이라는 아이콘이 있죠. 가공 모드로 전환 아이콘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스킨스 이름을 이제 그렇게 필요하진 않고요. 이제 포스트 선택에서 2010 말뚝 프로밀 G01 ALL이라는 이 포스트가 뭐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시면 저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없다고 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 얘는 이제 조각기 포스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머신링에서 사용하시는 포스트는 조각기 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조각기는 있는데 조각기 포스트를 똑같이 이제 사용하는 포스트가 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설명한 거랑 틀리다. 조각기 포스트면은 그 사용자 즉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포스트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조각기는. 근데 만약에 MCT 포스트로 조각기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MCT로 가공을 할 때는 MCT 포스트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 모델을 MCT에다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지금 기존에 사용하셨던 MCT 머신링 센터의 포스트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조합기 사용하실 거면 조합기 포스트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저처럼 2010 R2 프로밀 이 조합기 포스트가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회사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바로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가공 모드로 바로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바로 이렇게 바로 이제 황삭 작업을 하신 후에 평행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삭 작업은 말 그대로 이제 가공량이 많았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면은 더럽지만 빠르게 가공이 될 수 있는 게 황삭 작업이고요. 이제 평행 가공 얘는 말 그대로 이제 정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삭에서 더러운 면들을 황삭에서 더러운 면들을 정삭 이제 즉 평행 가공을 해가지고 면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게 평행 가공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얘 같은 경우는 깊이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바로 평행 가공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황삭을 먼저 하고 평행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소재는 케미칼 우드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평행 가공으로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얘를 영강 SM 뭐 45C라든가 뭐 SM 20C 정도 사용을 하시면은 평행 가공만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무조건 황삭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황삭으로 먼저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황삭 자동 가공 아이콘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가공할 면들을 이제 선택을 해달라는 도움말이 나오네요. 여기서 모델링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선택하시면 이렇게 녹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엔터 또는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영역 선택. 얘 같은 경우는 선택을 이 사각형 박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엔드밀이 밖에서 가공이 안 되고 이 안에서 가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출패스가 안 좋게 나오겠죠. 원래 바깥에서 진입을 해서 가공을 한 후에 바깥쪽으로 뭐 태각을 하든가 안쪽에서 태각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진입할 때 박으면서 진입하면은 안 되니까 얘는 그냥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삭 자동 가공 창이 생성이 되면은 이제 절삭 방법 상하향 가공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공작물이 있죠. 그리고 엔드밀이 하나 있네요. 얘가 가공을 하면서 이제 시간의 방향으로 엔드밀이 돌면서 뭐 왼쪽으로 가공을 할 거냐 이렇게 엔드밀이 왼쪽으로 가공을 할 거냐 오른쪽으로 가공을 할 거냐 상 같은 경우는 반시계 방향으로 가공이 되겠죠. 하향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가공이 되겠죠. 만약에 둘 다 같이 사용을 한다 하면은 가공이 시계 방향으로 가공을 한 다음에 살짝 반대로 와서 바로
아래쪽 반시계 방향으로 바로 가공이 되겠죠. 상하향 가공을 같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시간적으로 가공이 더 빠르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열량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 열량, 앞에 있는 이 열량 같은 경우는 X와 Y와 Z에 대한 열량이에요. 얘 같은 경우가. 만약에 제가 이 열량에다가 0.2라는 값을 제가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Z 열량에다가는 0.0조차도 입력을 안 했습니다. 그냥 백지라고 보시면 돼요. 백지 상태. 뭐 0.0이라는 값까지 아예 안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이 열량이 XYZ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공하면은 X도 0.2가 남고 Y도 0.2가 남고 Z도 0.2가 남는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이제 3D 가공입니다. 3D 가공이기 때문에 열량은 XY 열량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0.0이라는 값을 넣는 거고요. Z도 Z는 이제 뭐 평행 가공, 즉 정삭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Z는 필요하죠. 그러면은 XYZ 이 열량에는 0.0이라는 값을 넣고 이 Z 열량 여기다만 0.2만 넣으면은 XY는 0.0이라는 값으로 열량이 안 남지만 Z 열량만 0.2라는 값이 남겠죠. 그리고 공차는 정밀도 그냥 공차라고 보시면 되고 셀렉트 스톡 얘는 소재 선택 즉 가공 부위 가공할 영역을 좀 선택해달라는 의미로서 체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체크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가공 영역을 저희가 정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구 탭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이송 속도는 X와 Y에 대한 이송 속도겠죠. 피드값이라고 보시면 되죠. X랑 Y의 피드값. 그리고 이제 접근 속도 같은 경우는 Z에 대한 피드값이겠죠. 회전 속도는 스핀들이 되겠죠. 공구 번호는 제가 이제 T01번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1번이라는 값을 넣고 이제 공구 직경은 제가 3파이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구 직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3파이 보랜드밀로 사용할 겁니다. 직경은 3파이로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얘는 이제 공구 직경에다만 3파이를 입력을 하시고 코너 반지름 이제 입력을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얘는 말 그대로 이렇게 평엔드밀이 되는 겁니다. 평엔드밀이 되는 거고 만약에 제가 이 공구의 직경에 반지름 값으로 코너 반지름에다 넣습니다. 직경 3파이의 직경 반지름 값은 1.5겠죠. 반지름 값을 넣게 되면은 이 형태의 엔드밀이 됩니다. 즉 3파이 브랜드밀이 되는 거겠죠. 저는 이제 브랜드밀로 황삭도 하고 정삭도 할 거기 때문에 같은 공구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3파이 브랜드밀로 입력을 해주시고 깊이 설정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설정으로 넘어오시면은 안전 높이는 제가 1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고요. 시작 높이는 원점이 되겠죠. 가공 상면. 바로 가공 상면이 되겠고 가공 깊이는 가공할 깊이. 몇이 됐던 간에 어차피 3D이기 때문에 이 황삭 자동 가공 같은 경우는 3D를 만나게 되면은 자동으로 툴패스가 나옵니다. 알아서 여기에 깊이에 맞게 알아서 툴패스가 나오기 때문에 가공 깊이는 뭐 100을 주거나 뭐 30을 주거나 20을 줘도 이 깊이만큼밖에 안 나옵니다. 절임량은 1의 절임량입니다. 그리고 바로 확인으로 넘어오도록 하겠고요.
넘어오시면 이제 셀렉트 스톡이라는 도움말이 생성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공 영역을 정해달라는 의미겠죠. 뭐 제가 얘를 정해주지 않고 그냥 엔터로 넘어가게 되면은 알람이 발송해서 뭐 응답 정지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유는 이제 뭐 출패스는 아예 안 나오지만 어쩌다가 나오게 되면은 제가 가공 영역을 못 찾아냈기 때문에 되게 뭐 작업 명령까지 영역, 즉 이 3D를 제외한 나머지 뭐 툴베스들이 막 되게 많이 이상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에즈캠 작업을 했던 게 다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작업 영역을 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각형 박스가 제가 이제 소재를 하나 만들었죠. 이 소재에 더블 클릭 그리고 엔터 또는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공 툴패스가 나타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왜 나머지 부분에 나타나지가 않았느냐 하면은 얘 깊이가 너무 낮다 보니까 제가 절임량을 3mm라는 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가 3mm만큼 절임량 3mm만큼 이렇게 들어간 거고 이 구간에 3파이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황삭에서만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부분만 인식을 하여서 툴패스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황삭 같은 경우는 이게 깊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그냥 황삭 작업 없이 평행 가공만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평행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평행 가공 아이콘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고요. 얘 같은 경우도 가공할 형상을 선택해달라는 도움말이 나타나죠. 가공할 형상은 이 3D 돌출되어 있는 3D로 나와 있는 이 형상을 선택하시면 녹색으로 나타나죠. 선택이 되면은 이때 엔터 또는 확인 버튼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가공 영역 선택이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도 안쪽 즉 포켓으로 이렇게 가공할 수는 없지요. 없고요. 무조건 바깥쪽 즉 진입이 바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더 깔끔하게 뭐 박지를 않고 더 깔끔하게 나오겠죠. 무조건 진입이 밖에서 가공을 하게끔 얘는 그냥 체크를 안 하고 바로 확인 하시면은 평행 자동 가공 창이 생성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절삭 방법을 얘도 마찬가지로 상하향 공구 직경 퍼센트 피치는 5%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피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공구 직경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이 공구 직경 퍼센트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3파이다. 만약에 얘가 50%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거의 1.5. 즉 이게 3파이라고 보셨을 때 제가 얘를 50%로 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공했었던 이 반지름 값에서부터 반지름 값 이 사이를 한 번 더 가공이 된다는 거예요. 50%를 놓으면 그러면 이제 촘촘하게 브랜드밀인데 촘촘하게 안 되겠죠. 브랜드밀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촘촘하게 안 되겠죠. 그래서 pitch 5% 정도 놔주는 거고 그리고 열량은 정삭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레이스 각도는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45도 제가 45도라는 값을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45도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공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 0도다 0도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사용하시고 싶은 각도 레이스 각도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45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송 속도와 이동 속도는 제가 바꿔줬어요. 조건에 맞게 바꿔준 거고
이제 공구번호는 황삭에서 사용했었던 공구번호 1번, 즉 황상에서 가공했었던 엔드밀로 평행 가공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구번호는 1번을 해주시고요. 직경과 코너 반지름도 똑같이 고랜드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똑같이 입력을 해주신 후 깊이 설정 탭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설정 탭을 넘어오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뭐 가공 시작 높이 깊이 설정은 입력을 크게 안 해주셔도 자동적으로 먹힙니다. 안전 높이만 입력을 해주시면은 더 안전하게 이제 가공이 되겠죠. 나머지는 입력을 안 하셔도 자동적으로 먹히기 때문에 안전 높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로 확인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평행 가공, 즉 정삭 가공이 툴베이스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고속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고속 시뮬레이션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스타트 버튼 누르면은 황삭을 했고 그 다음에 평행 가공을 합니다. 이렇게 깊이가 별로 없을 때는 3D 가공을 하셨을 때는 황삭 가공을 하기보다는 그냥 평행 가공으로만 황삭을 가공 안 하고 그냥 평행 가공으로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모델 영상이 잘 나왔으면은 닫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NC 데이터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좌측 상단 NC 데이터 출력이라는 아이콘이 있죠. NC 데이터 출력 아이콘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NC 데이터 파일 저장하는 곳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찾아보기 하셔서 저는 바탕화면에 2015년 분계 3D 가공이라는 파일 이름을 3D 가공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바로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넘어가시면은 코드 제네레이터라는 창이 뜨는데 이런 부분은 밀링 기능사에서 필요한 거지 뭐 조각기 가공이나 뭐 3D 가공, 2D 가공 할 때는 크게 필요 없습니다. 캔슬, 캔슬. 보시면은 이렇게 NC 데이터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엣지캠을 활용한 3D 모델을 가지고 NC 데이터 생성하는 것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